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해가 졌는데 시간까지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융감독 원장님, 이 대출 사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이 대출 사기 금융사고 피해액이 3천억에 달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이게 말이 3천억이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3천억이지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의 엄청난 돈인데, 이게 이 전년도 대비 1,812억 원 대비 140%가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우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든 법 아닙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대출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대출 모집인들이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신분증, 통장 뭐 이런 개인 정보를 위조를 해가지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고 잠적해 버립니다.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사기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은 고액의 대출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소송당하고 또 통장 압류 당하고 이러니까 일상적인 이제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실제 2010년도 2월 달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을 제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제도 개선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행정지도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되는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대출 모집인에 대한 피해가 금융회사 소속 대출 모집인들이 아니라 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 계약을 이제 맺은 그 대출 모집 법인, 잘 아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리 감독이 그러면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여기 지금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한 점검 실적이 2010년도에 이런 모범 규준을 만들어 놓고서도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내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그 전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고려를 하셔서 금융감독원이 법 시행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이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대출 모집 법인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이거 실태 파악하고 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법 시행 이전에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신한캐피탈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모범 규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도를 했는데, 아마 그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좀 빈약하거나 뭐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3월까지는 행정지도를 좀 촘촘하게 해서 끌고 가고, 3월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저희가 이거를 규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네.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데이터도 좀 준비하시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우리 금융감독원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게 힘든 분들이
은행 대출이 이제 막히면은 결국은 이제 대부업체를 가게 되고 요즘 이제 대부업체들이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이제 저신용자들을 막 걸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오갈 데 없는 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막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올 상반기에 불법 사금융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올 상반기에요. 63,900여 건입니다. 작년 대비 24.2%가 늘었고 불법 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는 3.5배, 고금리 대출 사기 피해는 2.6배, 2.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사금융 유형도 이게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 소액 결제부터 시작해서 게임머니, 대리 입금, 뭐 이 또 SNS 상에서 청소년들까지 이제 타겟을 삼아가지고 어떤 청소년은 30만 원 빌렸는데 일주일 새에 150만 원을 막 늘어납니다. 저도 금융감독원의 인력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정부에서 6월 달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TF를 꾸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지금 대형팀을 금융감독원은 지금 2개 팀에서 한 팀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지금 파견돼 있는 직원들하고 상담 전문역들을 보면 인력 7명이 27만 건의 제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민원 업무까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또 뽑으세요.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그다음에 이 영국, 독일, 일본처럼 이게 불법 금융 대응과 관련해서 조사, 제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 사금융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지적을 또 해주셨지만 저희 그 감독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인원이고 또 하나는 수단입니다. 뭐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서 저도 참 죄송한데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보면 지난 2008년서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저희 조직의 증가율이 1.2%입니다. 해외 그 감독기구들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 일본까지 다 비교해봐도 뭐 한 2, 3%에서부터 5, 6%까지 이릅니다. 연평균으로. 저희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기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을 키우고 싶고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게 하여튼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